네버빈지 다이어트, 글렌 리빙스턴 100만 독자의 식습관을 바꾼 초간단 멘탈 트레이닝에 대해서 조경실 옮김 2부에 네버빈지 어게인, 자존감을 지키면 건강해진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개적으로 날짜를 세지를 마라. 날짜는 공개적으로는 세지 마라. 이건 다 읽은 거네요. 넘어가서 식품에서 상술에 휘둘리지 말자. 대략 15년 전 어느 날 저는 식사 대용의 곡물과 회사에 성공한 임원이었던 친구 테드와 마케팅 비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테드는 식품에서 비타민 성분을 제거해서 맛을 더 좋게 하고 동시에 포장을 더 영양가 있고 맛있어 보이게 디자인했더니 회사 매출이 눈이 띄게 급등했다고 말하더군요. 확실히 식품 회사들은 사람들의 주의를 엉뚱한 것으로 돌려서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많은 돈을 버는 듯 했습니다. 제품 포장은 이런 분위기의 일부일 뿐이죠. 심각하네. 이렇게 다른 첨가물에 주목하지 못하게 건강에 좋은 성분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 역시 기업들의 또 다른 상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방 식품이라도 당분 함량은 무척 높을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장이 좋은 오메가3가 들어있다고 홍보하는 제품 대다수에 엄청난 양의 나트륨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나요? 기름 없이 구운 견과류는 기름과 설탕을 첨가해서 구운 견과류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고 지방 함량도 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굽는 과정 자체에서 많은 양의 발화물질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통곡물이라는 이름을 내건 제품도 상당수준 정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혈당을 높이고 당뇨 위험을 증가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면 외부의 꿀꿀이 식품회사의 상술. 식품회사들이 사용하는 이런 제조 방법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꿀꿀이의 최고 전략인 혼동시켜서 넘어뜨리기와 다를 바 없어요. 지금도 마케팅 간부, 법률가, 컨설턴트, 식품연구원 등 영리하고 지능적인 고액 연봉자들이 꿀꿀이에게 더 유리한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포천 선정 500대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 대가로 제가 일했던 회사들은 모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꿀꿀이는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식품회사들의 상술은 모두 의도가 빤히 들어 보여서 여러분이 관점만 조금만 바꾸면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곧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자신을 썩이지 않는 한 건강을 맛, 편의성, 즐거움과 맛 교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충분히 정보를 얻어서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두 번 다시 복식하지 않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일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한 식품에 관해서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만의 결론으로 모호하지 않은 기준선을 그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식품회사들의 상술을 물리칠 면역력을 충분히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식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남의 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100% 명확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100%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꿀꿀이가 우리를 말하는군요. 꿀꿀이가 부르는 소리. 친구, 잠깐만 기다려봐. 글린이 자기만의 식단 계획을 만들려고 그랬잖아. 결정은 완전히 너한테 날렸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건강이 뭔지 정급부터가 뭔지 떠들어내려고 하니 이재원이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정보에 관해서는 자기가 무슨 최고 전문가인 양 굴고 있잖아. 봤지? 내가 뭘 했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헛소리라니까. 왜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세상에나. 우리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자. 응? 가자. 자 가자. 제발. 당신의 안에 꿀꿀이가. 자, 건강한 음식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의 식단 계획은 전적으로 각자의 선택이 달렸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실험을 들어도록 조금 쉬운 길을 소개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제공한 정보가 오히려 여러분의 독립적인 결정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면은, 다시 말해서 건강한 음식에 대해 자기만의 결론을 내리고 싶다면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읽지 않고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인간에게 진짜 건강한 영양분은 가공제를 하지 않는 것들에게 선수한 유기농 식품입니다. 그 외의 모든 식품은 맛, 편의성, 즐거움을 위해 사람이 만든 정제물질이죠. 외에는 없어요. 더 정제되고 맛이 좋은 편리한 음식일수록 그로 인해서 얻는 혜택과 건강을 서로 맛보게 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해로운 음식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기보다는 먼저 몸에 좋은 음식부터 짧은 목록을 만들어서 시작하면 건강한 음식을 찾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해로운 음식 목록은 너무 길고 복잡해서 꿀꿀이에게 논쟁거리만 잔뜩 안겨주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도인처럼 평생 흙과 돌만 먹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맛, 편의성, 재미를 위한 식단 계획을 만들어도 안 될 건 전혀 없어요. 대신 그렇게 했을 때 건강을 조금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식품회사가 만들어낸 유독한 식품이 실제 건강하다고 믿는 바보짓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될 거예요. 어떤 식단 계획을 세우던 식품회사들의 엄청난 재력을 등에 업은 꿀꿀이가 지속적인 집중 공세를 퍼볼 텐데 그것만큼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지 마세요. 신선한 잎채소와 쓰레기 음식, 식품회사가 꿀꿀이를 돕지 못하게 막는 정말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는 것은 매 순간에 꿀꿀이에게 먹이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기한 메커니즘은 몸이 정말로 필요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미각이 매우 둔감해진 상태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의 보상 경로는 예전처럼 자연식품에 강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상 중추를 더 강하게 자극하는 가공식품, 그리고 사회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정크푸드를 달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런 반응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설탕을 적게 먹으면 과일이 더 달게 느껴질 거고요. 정크푸드, 이미 이름부터 먹으면 안 될 음식이죠. 이 소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녹색 채소를 찾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식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담배를 끊고 나면은 그동안 마셔본 적이 없는 깨끗한 공기를 심호흡을 하듯 자연스러운 식품에 대한 본능도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꿀꿀이에게 지배당한 청정 본능의 핵심에는 폭식이 삶 자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이런 믿음을 배려해주면 꿀꿀이는 당연히 자연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겠죠. 하지만 꿀꿀이를 우리에 가두면 이런 과정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저절로 뒤집히게 됩니다. 꿀꿀이가 정말 싫어할 만한 것 하나를 마지막으로 제안해 볼까요? 폐에 산소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는 유기농의 신선한 잎채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존 본능을 좀 더 빠르게 회복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고 싶다면 식단에 채소를 추가하세요. 채소를 물과 함께 블렌더에 넣고 갈아서 약 먹듯이 마셔버리세요. 맛을 의미한다고 생각은 버리고 그냥 섭취하면 됩니다. 유기농 잎채소를 먹어서 쓰레기 음식이 몸에 들어올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이 너무 싫다면 필수는 아니므로 억지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단에 무엇을 넣든 꿀꿀이만 우리에 가둬놓으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품 쪽으로 끌리게 될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꿀꿀이를 우리에 가두기로 선택할 장소가 유독한 쾌락의 부작용을 경험했던 장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식단에서 유독한 쾌락을 점점 더 많이 걷어낼 수 있도록 낼수록
여러분은 건강한 식사로부터 영양을 얻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될 겁니다. 담배를 끊어서 폐에 유독한 연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신선한 선선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듯이 영양소를 얻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담배를 끊으면 신선한 공기를 천천히 김비에 마셔서 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편안한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지 않는다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습한다면 사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이와 비슷하게 지긋지긋한 채소를 먹지 않고도 꿀꿀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먹는 과정도 훨씬 빨라지고 담도 더 훨씬 쉬워질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네요. 고맙지만 괜찮아라고 거절하자.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자아개념을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매우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곧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치 자신의 가치도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의견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아개념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부정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꿀꿀이가 이런 생각을 터무니없는 극단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데 있죠. 꿀꿀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세운 식단 계획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 그것은 폭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깁니다. 다시 말해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새 식단 계획을 본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 부모님, 할머님, 조카, 강아지가 언짢은 기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무조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단한 계획조차 지키지 못할 거라고 꿀꿀이는 말이요. 그러니 그냥 포기하고 마음껏 먹는 게 낫다고요. 그게 바로 꿀꿀이의 격격 소리입니다. 참고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식단에 넣었다는 이유로 아내, 어머니, 조카, 개가 화를 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의존한다면 식단에 넣을 만한 음식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보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식단 계획은 가족에게도 사적인 영역,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은 기준선을 정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절대 먹지 않기로 했는데 다른 가족이 그걸 만들어 우리 코앞에 들어 밀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먹어봐. 딱 한 입만. 진짜 맛있어. 한 입 먹는다고 누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여러분은 고맙지만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이 음식으로 유혹을 하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혼잣말 하세요. 저건 꿀꿀이 쪽이야. 나는 꿀꿀이 쪽은 두 번 다시 먹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식단 계획을 짜고 지키는 일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내용이 아닙니다.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누구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해명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식단 계획도 여러분이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가 지금 입에 넣고 있는 음식이 꿀꿀이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죠. 꿀꿀이 우유에 들어갈 음식과 내 접시에 담길 음식을 결정하는 일은 각자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 전에 중독되기 쉬운 마음과 건설적인 사고를 구분할지 말지는 결정하는 일도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정말 알 수 있는 건 자기만의 꿀꿀이밖에 없습니다. 허락도 없이 타인의 꿀꿀이에 관여하는 일은 주제넘은 참견이에요. 수십 년간 심리학을 연구해보니 남의 마음을 읽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누군가 그 무슨 생각을 알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 가까스로
한 달을 미루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은 결국엔 처음에 초적이 한참 빗나간 경우가 많았었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상대로 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꿀꿀이가 아주 정확히 눈에 보인다고 해도 사실을 지적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슈퍼맨은 투시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속옷을 변해 다 알지만은 그걸 말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꿀꿀이죽을 먹고 있는 타인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도 제발 자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맙지만 괜찮아 라고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거듭 음식을 꺼내거나 먹지 않는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는다면 건강상의 이유는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채택한 식단 계획은 항상 생리학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으므로 식단을 유지해야 할 건강상의 이유도 늘 존재하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건강한 식단 계획은 의학적으로 분명 필수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꿀꿀이죽은 한 입만 먹어도 여러 질병의 위험 요소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묻는군요. 그럴 때는 그냥 그것 때문에 금방 죽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화제를 돌리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 대담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진짜 정신 이상자라면 애초에 생리할 필요도 없고요. 음식 중독의 원인은 남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사람은 사회라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타인과 음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사는 꿀꿀이가 허락을 얻기 위해 타인을 끌어들이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음식 중독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남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다음 꿀꿀이의 말에서처럼 의존증은 복식에 대한 완벽한 변명거리가 되니까 주의해야 해요. 자꾸만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버리지 뭐야? 그러니까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돼. 그렇게 먹으라고 권하는데 어떻게 뿌리쳐? 그런 상황에서 식단 계획을 지키기란 너무 어려워. 게다가 정말 맛있었잖아. 좀 더 먹자. 꿀꿀이는 자꾸 그런다.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막으려면 식단 계획은 100% 개인적인 일로 넘겨둬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의사나 영양사 또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양학 관련 서적을 읽어서 건강한 식이에 관한 정보를 계속 습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위에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전문가가 상담할 때조차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그 전문가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보고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지나치게 왜곡된 의견을 말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식단 계획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의 몸입니다. 보시다시피 먹는 문제에 관한 한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그거 조금 성가신 존재일 뿐입니다. 그죠? 최고 요리사들이 잔뜩 모인 주방에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변에는 정말 맛있는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가 잔뜩 놓여 있고요. 요리사들이 몇 시간 꿀꿀이를 유혹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식단 계획의 규칙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곳에서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식단 계획에서 애매한 부분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유혹하는 말은 듣는 즉시에 꿀꿀이 깨끗 소리로 인지될 테니까요. 요리사들이 내미는 특별 요리도 우리 눈에는 분명 꿀꿀이 죽으로 보일 테고요. 그러므로 여러 사람과 함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음식을 내밀어서 꿀꿀이를 유혹하면 그 음식을 보며 이렇게 혼잣말을 하세요. 저건 꿀꿀이 죽이야. 나는 두 번 다시 꿀꿀이 죽은 먹지 않겠어. 그래도 꿀꿀이가 계속 깨끗거리면 꿀꿀이에게 차갑게 말하세요. 꿀꿀이 녀석, 넌 항상 이런 식이지. 꿀꿀이를 지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면 알수 무력한 자는 우리가 아니라 꿀꿀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음식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타인을 두고 꿀꿀이가 하는 말, 타인은 지옥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식단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 그 사람들이 분명 불편할 거야. 남들과 있을 때는 그냥 맛있는 음식을 실컷 즐기는 게 어때? 식단 개혁은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말이야. 식단 개혁은 다시 시작하고 말이야. 음식에 관해 영향을 미치려는 타인을 두고 우리가 하는 말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할 수 없어. 꿀꿀이 죽을 먹으라고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꿀꿀이 죽을 안 먹을 테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마. 이번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내법인지 의견 철학에 먼저 관심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소개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중 또는 식습관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 중인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입은 즐겁지만 중독성이 강한 음식을 잔뜩 먹고 후유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니면 눈에 띄게 떨려진 여러분의 모습에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인지 의견의 색다른 접근법과 엄청난 결과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부인지 의견 기법을 소개할 때는 식단 규칙을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는 점과 특별한 다이어트 규칙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주세요. 한꺼번에 자세한 방법을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책을 읽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은 후에도 상대가 계속 관심을 보이고 궁금해하면 그때는 그들이 자기 안에 사는 꿀꿀이 속임을 듣도록 도와주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내법인지 의견 철학을 거부하는 뜻이 보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미안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되는 모양이네 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이 최선이죠. 나와 같은 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꿀꿀이와 싸워서 이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졌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피해도 너무 크고요.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이 책을 읽게 한 뒤 소감을 들어보세요. 저희 배우자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의 건강이 가족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키려다가 서로 마음을 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가 듣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관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확실한 건 내법인지 의견 철학을 상대에게 억지로 강요한다면 분명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을 텐데 억지로 강요하면 그 가능성마저도 사라지게 되죠. 세뮤얼 버틀러의 말처럼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승복한 사람은 여전히 생각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얘기들이 그렇다는 거죠. 바꾸지를 않습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가공식품은 보상증서를 강하게 자극할 뿐만 아니라 맛도 너무 좋죠. 그런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니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음식 문제로 정말 고통을 겪은 사람이 대부분이더군요. 그런데 상대가 일단 마음을 열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줄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나름의 기술이 있어야 하죠.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내부인지 의견 기법을 가르치는 일은 이 책에 맡겨주길 바랍니다. 자신의 꿀꿀이를 누르는 일과 타인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는 일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죠. 내부인지 의견의 철학은 그리 진념성이 강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꿀꿀이 때문에 이미 심각한 소용으로 몸이 망가진 사람들만 겨우 귀를 연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타인에게 꿀꿀이 개념을 심어주기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복습도 할 겸 다른 사람에게 내법인지 의견 기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해서 꿀꿀이가 여전히 깨끗되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바보 같은 꿀꿀이 녀석은 당장 우리에 가두세요. 저는 제일 먼저 이 기법을 소개하며 꿀꿀이의 개념을 조심스럽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도 효과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를 보게 됐는지도 설명했고요. 그런 다음 엄청난 약속을 하나 했었죠. 저희에게 미친 소리처럼 들려도 참고 들으면 즉 성급한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들으면 식습관을 영원히 조절할 수 있게 드리겠다고요.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상한 생각에 잠시만 귀를 기울이고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는 그런 힘든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의미였어요. 이처럼 동기를 먼저 설정한 후에야 우리는 꼴꼬리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명료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도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이런 대응이 어떻게 가능한지 윤곽을 그렸었죠.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저희 주장에 거치게 반발하게 될 거라고 미리 경고했었죠. 이유는 우리가 개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꼴꼬리들이 깨닫자마자 녀석들이 미친 듯이 크게 꽥꽥거릴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사고와 꿀꿀이의 꽥꽥 소리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꿀꿀이는 책을 그만 읽으라며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요. 꿀꿀이의 첫 번째 공격 방법은 개념이 자리 잡기 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꿀꿀이의 꽥꽥 소리를 막을 수 있게 안전한 경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꿀꿀이를 영원히 가봉하게 집어넣는 첫 번째 단계였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안의 꿀꿀이를 볼 수 있게 가르칠 때 이 부분이 아마도 가장 어렵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꿀꿀이의 존재를 드러내기로 결심하기 전 사람들은 꿀꿀이와 구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 때문이죠. 즉 내면의 뚱뚱보식 사고를 하는 자아와 자신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러브인지 어게인 개념을 이해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런 뚱뚱보식 사고를 여전히 나라는 존재, 인간으로서 지닌 가치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므로 아무리 성가신 부분이라 해도 그것을 자신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인간성을 지나치게 공개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처음 네버빈지 어게인을 접한 초보자의 경우 실제 자기 안의 꿀꿀이가 살아남기 위해 거칠게 반항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그런 것처럼 인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론을 너무 강하게 제시하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논쟁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꿀꿀이는 미쳐 날뛰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와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로 덤벼들 테고요. 지금은 조용히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살기 위해서 녀석은 무슨 짓을 저지르고 또 어떤 소리를 짓거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싸움을 직접 하게 하기보다는 상대의 손에 책을 쥐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꿀꿀이의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다가 심하게 실패한 사람이라면 꿀꿀이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상대가 정말로 제대로 된 결과를 원해야 하고 조금은 절망스러운 기분으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반드시 최악의 상황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동기는 충분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기다리는 일은 그것 자체로 꽥꽥 소리의 한 유형이죠. 꿀꿀이는 말합니다. 아직 바닥을 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때까지 그냥 계속 먹어보자. 맛있다. 말하는 사람에게 꿀꿀이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 개념은 이게 건강치유를 하고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 음식 때문에 망가뜨려지는 참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이 참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네요. 자, 막 흐리고 의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죠. 방역에 대비해야 됩니다. 자신의 꿀꿀이와 논쟁하고 토론하는 일이 아무 소용없듯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 심한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힘든 일은 책이하겠습니다. 그들의 책을 읽은 다음에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준 여러분에게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네버인지 어게인의 열정한 다른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도 식단 계획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짤 수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면 좋겠군요. 여러분에게 꿀꿀이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건강한 생각일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꿀꿀이죽처럼 보이는 것이 그의 눈에는 완벽하게 좋은 음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독립된 개인이므로 독특한 개성과 독립된 식단 계획을 지니는 것만은 당연한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전 방식대로 식이 조절을 계속해 나가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식단 조절도 하는 마법의 규칙을 계속 찾아 헤매겠죠. 괜찮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씨앗을 심어 두었으니 언젠가 음식 문제로 정말 괴로울 때 네버인지 어게인 기법을 기억해 낼지도 모르죠. 내 삶의 주변인들이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은 그저 두 번 다시 혹식은 하지 마세요. 혹식은 하지 마세요.